1935년 요영구의 봄은 짙어갔지만 장군님께서는 1차 북만 원정에서 만난 촉한의 후유증으로 아직 침상에 계시었다. 사령관 동지, 아직도 열이 내리지 않으셨는데 또 책을... 박경호 동무, 사령관 동지, 호위대원 임무 제1조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령관 동지의 신변 보호를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그만하오. 글쎄 다른 사람이라면 또 몰라도 경호 동무야, 굶으면 굶었지 책을 보지 않고서는 하루도 못 견디겠다면서 감히 남이 보는 책을 빼앗다니. 안 됩니다. 좋소. 앞으로 나한테서 돈은 책을 빌려볼 생각 마오. 예? 사령관 동지... 안 돼. 경호 동무, 그 책을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 무슨 책입니까? 어디 읽어봐. 요새 노를 다 떼고 다른 나라 말을 공부한다면서? 예, 세계혁명을 하자면... 아니, 이게 나의 투쟁... 옳소. 독일 말로는 마인캄프라고 읽소. 이걸 히틀러가 썼습니까? 실제 쓰기는 감옥에서 헤스란 자가 써주었어. 아주 무서운 논이요. 왜 말입니까? 그 책에는 히틀러 나치스당의 해침략 야망이 노골적으로 씌어있어. 히틀러의 인종론이라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까? 바로 그거요. 인종론. 독일 민족만이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민족이고 세계는 선택된 순 아리아족이 주인 인종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요. 이런 강도의 논리가 어디 있어? 자, 주호. 마저 읽게. 예? 어서. 사령관 동지, 호위대원 임무 제2조에는... 줬소. 참모장 동무한테 갖다 바치오. 알았습니다. 상조 동지. 한웅원 너무 그새 변환하셨어. 예,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동지, 숙방공작위원회 김상도 동지가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하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일성 동지께서 아르신다기에 급히 달려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촉한의 후유증에는 사양이 좋다기에 그걸 넣어서 보약을 좀 줘왔는데. 하루 30 공복에 꼭꼭 잡수셔야 약 효용이 예. 큽니다. 그새 일이 잘 됩니까? 왜 그러십니까? 김일성 동지, 사실 전달 제가 여기 요용구 회의에서 김일성 동지의 비판을 받고 그새 심한 고민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죽은 사람 욕해서 안 됐지만 내 벌써 송거리의 반민생단 투쟁이 좌경적이라고 여러 번 충고는 했지요. 그런데 워낙 공명심이 도가 넘는 사람이라. 그러니 전적인 책임이 송골동맥에 있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요. 더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김일성 동지, 내 순시원으로서 근거지인민들의 심정을 대신해서 어서 말씀하십시오. 6.29 해산만은 좀 고려해 줄 수 없겠는지 인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예. 그건 여영구의 결정이 아닙니까? 이 김상도가 김일성 동지를 믿고 처음으로 하는 부탁입니다. 회의 결정은 그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겁니까? 혁명의 요구입니다. 만일 인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물론 설복을 해야죠. 전번 달 왕산 동지가 우리 숙방공작위원회에 들렸다가 여기 여영구의 결정은 반드시 국제당의 결론이 있을 때만이 그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국제당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건 너무. 동지는 국제당 집행위원회가 자기 사나 어느 나라 당 조직이나 해산할 수 있고 또 그 당 지도자를 출당시킬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잊은 게 아니오? 김상도 동무는 국제다의 그 어떤 폭력기구인 듯이 묘사하는데 국제당은 인터내셔널의 위대한 기치 밑에 참된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고상한 인형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 동지, 제 말 뜻은 그리고 누구든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부로 코민테론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벌써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동지가 로손을 두고 흥정하지 않으리라는 걸. 여보, 듣기 싫소. 사면 초가라. 우리가 피를 물고 당재건에 나섰건만 역사적 종말을 구한단 말인가. 동만에서 쌓아놓았던 금자탑이 이제 와선 한갓 신기루 신세가 됐단 말이지. 넋두리나 해서 필요했습니까? 싸워야죠. 우력을 가진 그들과 맞선다는 건 맨발로 바위차기야. 때문에 군중을 불러일으켜야죠. 근거지가 없어지면 우리 명줄은 끊어지고 맙니다. 육군 대신 각하. 여기서부터 여영구 유격구입니다. 내 눈엔 벌거벗은 노야형 산줄기밖에 보이는 것이 없네. 관동군에서 만든 그 만주국 치안 3계는 대강의 기본이라는 것이 이 동만 적색 구역을 봉쇄하고 질식시키자는 게 기본이겠지. 지금까지는 토벌을 춘기, 하기, 추기, 동기로 나눠 했는데 오늘 만주 치안에서 이 동만이 제국의 가장 큰 암으로 된 시은 상황에서 길을 나눔이 없이 관동군뿐 아니라 조선초등군까지 총동원하여 완전 소멸을 이룩하자는 겁니다. 그래, 조선군 사령관하고는 합의를 봤어? 이제 합의를 보겠습니다. 지금 김일성 사령관이 동만에 와 있다는 정보는 정확한가? 예, 근거지가 더 요새화되겠군. 그럴 겁니다, 각하. 도대체 이 공산 비정 무리들이 무슨 힘을 가졌기에 벌써 5년 남아 제국의 정규 군대와 맞선단 말인가? 여기서 단 한 놈도 살아나오지 못하게 초토화하오. 무자비하게 족제하오. 얼꾸물거린가? 빨리 끄자고! 저기가 육격군 거지입니다. 심리평. 어태희 아버님과 사전 토의도 없이 이렇겠어? 글쎄, 마음 놓으라니까요. 흉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송아지 한 놈이 뭐길래. 아버지! 네, 차라리 잘 됐어. 중요해. 이리야, 우리 형수가 보면 재미없어. 얼른 끌고 가기요. 참, 도끼도 가져와야지. 삼촌! 아이, 참. 어디를 끌고 가요? 저 아동란 합숙에서 모두 배고파서. 야, 지금 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 어실가에 박가리 짐승이라는 게 이 송아지 한 짝인데 삼촌은 그저. 아주머니, 이건 혁명의 요구예요. 이리야. 삼촌! 자, 이거 비키라요. 이리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 글쎄, 아동단 학생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이 봄철에. 아주머니, 그래서 잡아먹자는 거냐?
이 아버님, 밑빠진 놈. 아버님, 너도 농사꾼의 아버님, 자식이냐? 사과하세요. 응? 아버님, 아버님. 이 아동국장 동무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임잔 어디서 왔나? 저 사실은 어디서 왔어? 아버지, 이 동무는 장군님이 호위를 맡은 소대장이에요. 소대장? 예. 그런 걸 난 또 이거 안 됐네. 그래, 장군님께서는 옥체 무엇하신가? 왜 그러나? 장군님께서 앓고 계신데요. 그건 갑자기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린고? 아버님, 이 집에서 송아지가 얼마나 귀한 재산인가 모르는 바아니지만 우리 사령관 동지께서 어서 말하게. 벌써 보름 동안이나 앓고 계시는데 강낭죽밖에 대접할 게 없으니 너무도 안타까워하던 중 어중영 동무가 해외 왔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 그냥 가겠다는 건가? 홍범도의 부하들도 두령을 위해서는 만주범도 잡아왔다는데 항차 조선의 해와 같은 물을 받들고 있는 임자네들이 장군님을 모신 몸가짐이 그게 단가? 도끼를 가져와. 아버님, 뭐요? 동무가 무슨 일을 저질렀소? 그래 그것이 이 사령관을 위한 일인 줄 생각했소? 사령관 동지, 어째서 인민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댄가 말이오? 한 가정에 명줄을 걸고 있는 송아지를 잡아오다니. 사령관 동지, 안정하셔야 합니다. 사령관 동지. 예?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건 동무. 예. 박경호 동무를 소대장직에서 철직시키시오. 예. 당장 마사원으로 보내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고기는 아동단 합숙에 전부 보내고 한웅건 동무가 직접 오태일원을 찾아가 사죄하고 송아지 값을 전액으로 물고 오시오. 알았습니다, 사령관 동지. 좋소. 다 가보시오. 무슨 의견이 있어? 사령관 동지, 한 가지 총이 있습니다. 뭐요? 오태희 너희는 장군님께서 병속에 계시면 하늘의 해가 후려진다고 하면서 간단히 말하오. 죄는 제가 졌지만 고기는 사령부에서. 사령관 동지, 그것만은. 고기는 담은 얼마만이라도 남기고 아동단 합숙에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리동군 중대장을 부르오. 알았습니다. 사령관 동지, 중대장 리동군. 동무가 소고기를 직접 아동단 합숙에 가져다 주고 오시오. 한 점도 도중에 유실돼서는 안 되겠소. 알았습니다. 글쎄 어젯밤 꿈에 떡을 실컷 먹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소고기가 생길 줄이야? 좋겠어. 아, 나만 좋은가요 뭐? 중대장 동지가 직접 가져왔을 때야 채정이 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겠죠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참, 장설금 동무. 듣자니까 경호 동무하고 약혼한 사이라는 게 옳소? 네, 왜요? 정말이다. 언제? 5살 때 뭐요? 우린 앞뒤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5살 때 아버지들끼리 했죠. 아니, 그런 봉헌이 또 어디 있어? 에? 그렇다고 물을 수도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터벌에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설금아, 사실은 이 소고기를 박경호 서대장 동무가 구유해왔대. 네? 아니 그 똑박새가 어떻게 애들 생각을 다 했을까? 아이 참. 경호 동무. 아, 설금이요? 아니 그런데 소대장이 마국간에 왜 와 있어요? 그저 왜 왔어? 늘 저렇게 묻는다니까. 내가 온 게 싫어요. 싫긴.
자, 여기 나와서 소고기국을 잡수세요. 어서요. 동문아 목서, 난 실컷 먹었어요. 참, 오늘 아침 아이들이 오래간만에 고깃국을 보더니 막 덤비며 글쎄 혀까지 다 됐어요. 웃지 마. 뭐가 좋아서 그러? 왜 그래요? 그래, 동문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 줄이나 알고 먹었어? 사령관 농지께서 병속에 너무 쇠하게 지셔서 구해온 건데. 그럼 사령부에선 오늘 아침도 강낭죽으로 길에 되으셨어. 그런데 그 고깃국이 목에 넘어가던가 말이야. 동문 뭐예요? 호위소대장이라는 게 뭘 하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난 또 이런 줄 모르고. 그만하오. 누군 뭐 울고 싶지 않아서 말똥을 치는 줄 알아. 장군님께서 지금 세계적으로 반동들이 하나의 동맹에 결탁돼 가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동방에서는 일본이 파시즘이라는 하나의 침략고리에 엉켜 있습니다. 최근 일제가 8년 전 천황 히로히도에게 올렸던 다나카 성지문을 다시 들고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정세 때문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어떤 방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난 오늘까지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전술을 쏘았습니다. 일제가 혁명의 핵심 역량을 각계격파하려고 할 때 근거지를 창설하고 핵심을 키웠습니다. 오늘 일제가 관동군을 동원해서 우리의 유격 근거지를 초토화하려는 때 나는 비동적으로 방어할 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로 나아가 적들의 배후를 치물어서 놈들을 닥쳤던 개 울 쳐다보는 격으로 만들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동무들, 유격구를 해산하는 사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며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던 일 못지않게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는 동무, 예, 유격구 해산 사업을 지도할 특파원 동무들을 다 알려주었소? 소왕청 유격 근거지와 여기에 요용구를 내놓고는 신성동 저창조 화수포 등 14개 유격구에게 특파원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소왕청엔 리동근 동무를 보내오. 여기는 내가 있으니 일 없어. 저창주 유격구에는 누가 가게 됐소? 사령관 동지, 제가 가게 됐습니다. 중대 정치지도원 동무구만. 저창주가 좀 힘들 수 있어. 유격구 사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갈 수 있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동무들, 더 제기할 것이 없습니까? 사령관 동지, 저창지에서 이런 반동 선전비라가 올라왔습니다. 어디 봅시다. 유격대가 인민을 버리고. 짐작되어 누가 한 짓인지. 특파원들은 유격구에 나가서 인민들에게 해설 선전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건 예, 각 구당 조직에 미리 통보해줘야겠소. 알겠습니다. 왕청 구단에서 통보된 것인데 자살한 송구리처가 지금 숙반공작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성거래처가? 예. 죽은 남편을 찾아왔겠지. 인간은 사회 개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도 옳게 살아야 하오. 죽은 송거리가 자 슬픈 울음소리를 들으면 인간이라니 참. 동문 뭘 그리 해떠서 보. 저 서예순 씨가 참 미인이군요. 만주일판에서 아마 저만한 인물을 찾자면 정신이 쏘. 혁명동지의 불쌍한 미망인 앞에서 무슨 상스럽지 못한 소리요. 부인, 이젠 그만 갑시다. 그랬다고 이미 간 사람이 다시 오겠습니까? 여보, 공산혁명을 하겠다고 고향을 떠나 만주불판에서 헤매다가 이렇게 속절없이 묻힌단 말이에요. 여보, 고인의 뜻을 우리가 이어갑시다. 어,
이 권총은 송골 동지가 애용하던 유물입니다. 이젠 부인이 간수하십시오. 송골 동지는 나에게 아주 충실한 혁명가였습니다. 내가 그를 잃은 것은 나의 한쪽 팔을 잃은 것이나 같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저 선생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저의 주인이 정말 자살했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의 선에 의해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이 아니라고 귀뜸해 주었어. 나약한 놈, 이렇게 개죽물 하다니. 대. 나는 부인을 믿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만일 누설되면 저를 믿어주세요. 송골 동지는 사실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해서 암살됐습니다. 예,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그들도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혁명의 한 길을 걷는 사람을. 혁명은 하나지만 길은 여러 갈래지요. 지금 만주는 복잡합니다. 공산당이 해산된 후에 모두 다 이 만주 땅에 와서 서로들 채누라고 하면서. 그럼 저의 주인이 그 세력 싸움 때문에. 송월 동지가 김일성 장군의 친솔대원인 뒤동군이란 자를 민생단으로 체포했었지요. 그것이 혁명군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세요? 그들은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총을 가슴에 품고 그의 뜻을 이어줘도 혁명을 하겠어요. 그러리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상도 동지, 끝내 근거제 해산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이요? 예, 유격대 사령부에서 벌써 각후에 집행성원들을 파견했습니다. 국제당의 승인도 없이? 글쎄 말입니다. 시작됐다. 그러나 절대로 편안치 않을게요. 농부 일생 무한하나니 하시동 이랴. 노인님들 어디 가셨댔습니까? 와, 예, 그 셋째 섬에 강내의 종자 남은 게 있나 해서 갔댔수다. 금년 농사를 이 땅에서 지을 수 있겠는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참, 이 근거지를 없앴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없애다니 무슨 소리를? 그게 사실은 사실이었고 이 왕청오지가 한때는 홍범도의 화승대 소리 높아 산천을 놀래웠고 유격대의 창창한 나팔 소리 높아 이제야 진짜 세상에 왔구나 했더니 이렇게 끝나는가? 거풍수, 아버님, 그게 사실입니다. 뭐라고? 임자 누군가? 반동 아닌가?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5천년 사이에 백성에게 처음으로 거쳐준 땅인데 장군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원? 지금 심리편 근거지를 없애겠다고 유격대에서 특파원이 왔다는 것도 모르고 있구만요.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 제발 저희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얘놈들이 대병력으로 위공작전을 벌여 이 유교근거지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발악하고 있는데 이보라고 군대 어른. 내 자식 셋을 혁명에 바치고 이제 장군님을 떠나 이 늙은 게 가면 어디로 가겠나? 응? 그래요. 우린 어딜 가든 장군님과 함께 가겠어요. 정말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삿짐들을 싸십시오. 오만 법에도 인전시에 들어갈 틈은 있다는데 너무하오. 유격대 아저씨, 너 새별이려구나. 아저씨 내가 외놈들의 버탄에 드늘을 빼앗겼다는 걸 아시지요? 왜 모르겠니? 네가 아동단 연예대로 유격대 병실에 와서 노래를 잘 불러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었니? 그러니 저만은 데리고 가지요? 예, 아저씨. 어서 대답해줘요. 새별아, 그건 안 된다. 난 아무도 없어요. 자네도 가슴이 아플 테지. 임자는 장군님 부하가 옳지. 예, 우린 장군님 백성이 옳고 이 땅은 장군님께서 주신 땅이지. 예. 그런데 아버님, 그러니 장군님과 땅과 우리 백성은 일심동체인즉 그분 없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응? 아버님, 글쎄, 우리 오씨 가문은 장군님 곁을 떠나 절대로 살 수 없네. 그리 알게. 자, 어서 돌아들 가라고.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특파원 동무들한테서 소식이 없어. 아직 족후에 나가는 혈육들을 생각하니 잠들 수 없소. 인민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소. 우리가 전투를 따로 해서라도 그들에게 길량식과 여비를 마련해 줍시다.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란 말인고. 근거지, 여긴 참 우리 세상이었지. 아이들은 장군님께서 아동단 학교에 오셨어요 하고 떠들었고, 내인들은 장군님께서 밭을 다 가셨어요 하며 마음껏 웃고 노래했었지. 이런 세상을 내 손으로 버리다니. 장군님 뜻이 어련할까? 그분의 뜻을 따라야지. 지금은 안 돼요. 돌아가오. 그럼 한웅군 농부가 직접 가보. 근거지를 제 생명처럼 여기는 그 영감들을 어디 설복시켜보란 말이오. 아, 글쎄 알고 있다니까. 야, 내가 오죽했으면. 아, 여보. 그러잖아도 사령관 농지께서 무척 괴로워하시는 때에 진정서가 뭐요, 진정서가? 사령관 동지, 진정서를 봅시다. 장군님,
하늘에는 해가 있어 억만학초 창생하고 세상에는 장군님 계시어 2천만 백성 소생한즉 장군님 슬하를 떠나 우리 어찌 한시인들 살 수 있겠소이까. 한갓 벌레 같은 생명도 햇빛을 보기 전에는 세상 천지가 이런 암흑이러니 하고 살 수 있소만 한 번 해를 보면 그 생명은 그 빛을 따르든지 아니면 영영 죽고 말든지 할 것이온즉 하물며 장군님 곁을 떠난 백성들이 장차 어찌 살 수 있겠소이까. 십리평의 고풍수 올림. 왜 나요? 예, 전번에 말씀드린 서경화입니다. 엄마를 찾으려고 우는 물새가 남쪽 나라 먼 고향 그리울 때면 늘어진 날개까지 젖어 있거나. 얘야, 너는 왜 혼자 나와서 노래를 부르냐? 난 장모님을 매일 기다려요. 왜 기다리느냐? 밤에 우는 물새의 슬픈 신세는 엄마를 찾으려고 바닷가에도 달 밝은 바닷가에 헤매다니며 엄마 엄마 부르는 작은 물새. 여기서 찾는 엄마는 장군님이시고 우는 물새는 나예요. 엄마를 만나면 물새는 어찌려나?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할래요. 함께 갈 수 없다면 그럼 물새는 바다에 빠져 죽을래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적은 새는 어서 커서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야 한다. 영원히 말이다. 장군님께서 오셨대요. 빨리 가자. 같이 가. 노인장들의 진정서를 받고 심한 충동을 느낀 것은 한평생을 인민의 아들로 살리라 마음먹었던 제가 어찌하여 인민의 마음을 괴롭혔는가 하는 자책이었습니다. 장군님, 저희들의 진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소이다. 유교구를 떠나서는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들의 실책이 장군님의 신상에 일점의 그늘이라도 지게 했다면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삼도외적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빼앗긴 내조국 삼천리 강토와 어지고 참된 2천만 인민을 되찾기 위해서였지 이 남의 나라 땅에 세운 자그마한 유교 근거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외적의 군하에 짓밟힌 고국산천이 시야에 밝히고 귀를 기울이면 동포들의 신음소리가 가슴 허비어와 저는 잠결에도 소수가 치고 심장의 피는 엉켜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만주광야에 선열의 영혼을 눈물로 묻을 때 어떤 맹세를 한지 아십니까? 동지여 기다리라. 우리의 대호 100만으로 성장할 때 기어이 조국강복 일으키리라 하고 맹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의 깊은 뜻을 벌써 깨닫고 십리평의 노소를 이끌어야 할 제가 정말 죄송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관동군의 수십만 대군도 무서워하는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동만의 수십 개 유격구에서 지난 5대 동안 혁명가로 성장한 근거지 인민들도 있기에 이제는 때가 왔다. 자군 울바자를 허물어버리고 광활한 지대로 용량 나가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일떠세워 혁명의 최후 승리를 일으키자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광복하자!
장군님, 모처럼 오신 장군님께 피밥에 된장 한 종지밖에 대접할 수 없는 저를. 숭늉 맛이 별 맛입니다. 아이를 이리 주십시오. 아, 얘가 중성동무의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얘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혁명가였습니다. 작년 겨울 액목정자에서 민생단으로 몰려 희생되면서도 병사들에게 내가 지금 동무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은 이 옷뿐이다. 내 옷을 입고 끝까지 혁명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네. 중성동무가 남기고 간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잘 키우십시오. 이젠 신리평의 군중도 나를 안 믿는다고. 간도 땅을 매주밥도하면서 공산당 재건의 심혈을 깡그리 다 바친 이 김상도를 아니, 어디 편치 않습니까? 이 18년 공산당이 해산당한 후 그래도 자기의 기계를 잃지 않고 당제군의 고심분투한 건 우리 화여의 참된 정신이었어. 그 고귀한 넋이 이렇게 짓밟히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송골이 자살하고 박두남이 달아나고 이젠 정말 몇이 안 남았어. 나를 끝까지 받들어줘. 장차 이 김상도를 중심으로 제만 조선 공산주의 운동이 진행되리라는 건 뻔하지 않소? 나를 믿어줘. 예. 역사 앞에 우리의 위협은 불패이며 또한 위대하오. 상도 동지, 이젠 말보다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오? 사령부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걸 잊었습니까? 소예순을 언제까지 쓰다듬기만 하겠습니까? 뭐, 소예순? 그는 남편이 복수라면 담두대라도를 독한 여자입니다. 웬일이요? 사령관 농지를 여정구까지 호위해드리겠다고 저렇게. 여영구까지? 예. 난 일 없어. 동무들은 내일 밤 가행군을 해야 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시오. 중대장 동무, 5분 내로 전원 지침시키고 나한테 보고하오. 사령관 동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동문 아직 여기 남아서 할 일이 많지 않소. 난 숙반공작위원회 들렸다 가야겠어. 놀라지 마십시오. 김상도 동무람 어디 갔습니까? 예, 저 성골 동무의 부인이지요. 뉘순지. 난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골동무의 권총이 아닙니까? 성골동무가 외놈들의 관계에 넘어가 반민생단 투쟁을 잘못했습니다. 네. 물론 자청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자가 할 짓은 아니지만 성골동무는 아마 죽음으로써 혁명 앞에 자기 총알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이가 정말 자살했습니까? 그럼 부인은 그 누구도 자청한 걸 본 적이 없고 전 그이 성격으로 봐서 절대로 자살은. 아무리 강한 인간도 자체 모순의 국한점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소여선 왜 아직 안 옵니까? 내가 갔다 오겠어. 성골동무는 최후의 순간에 과연 민생단이라는 게 있는가? 라는 모순을 풀지 못하고 운명했습니다. 그럼 정말 민생단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물론 처음엔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도 넘기지 못하고 종말을 거했습니다. 그때 그놈들이 혁명조직 안에 파견했다는 간첩이라는 것이 모두 열송꾸락 안에 있었고 그마저 제때에 체포 처형되었습니다. 그럼 왜 아직까지 반민생단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외놈들은 공산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민족리간 정책에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산주의 대열 안에 민생단이 많은 뜻이 헛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체포해서 고문하고 학살까지 합니다. 성골동무가 한 반민생단 투쟁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진실입니까? 인간이 인간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혁명 그 자체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네.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예? 어떻게... 몇 가지 알고 싶어서 들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째서 동무는 회의에서 손을 들어 찬성하고도 유격구 해산을 집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해하고 있습니까? 방해하다니요. 나는 다만 우리의 입장을 견지했을 뿐입니다. 예. 당내에서의 분파활동의 자유는 없어진 것이 아니며 노선 간의 논쟁은 항시적입니다. 동무는 지금 분파 유익설을 떠드는 겁니까? 예. 레닌도 서혁명 단계에 있어서는 분파 활동은 필요하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동무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내에서 볼셰비크의 승리를 종파 유익설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분파 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 성배 멘셰비크에 대한 러시아 노동계급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함부로 레닌의 명제를 왜곡하지 마시오. 그럼 어째서 김일성 동지는 항상 다른 나라 혁명에서 검증된 세계 혁명理論의 의견을 가지며 그대로 집행하려 하지 않습니까? 반민생단 투쟁도 그래, 근거지 사술론도 그래. 이것이야 우리 모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理論이 아닙니까? 무조건이라. 그럼 하나 물읍시다. 김상도 동무는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어느 나라 혁명을 거창하고 있습니까? 조선혁명입니까? 남의 나라 혁명입니까? 동무는 이 만주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동무의 귓전에는 신음하는 2천만 개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조선의 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을 조선식으로 하자는 것이 그리도 동무의 비유에 거슬립니까? 요영구 회의에서 노선상 상치점을 국지당에 제수하고 결론을 받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우리는 공연한 기대를 걸지 마시오. 조선혁명의 주인은 국제다이 아니라 바로 조선 사람입니다. 때문에 코민테른도 반드시 우리의 유격구 해산 방침을 지지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두고 봅시다.
왜 자꾸 봐요? 이제 설구미도 군복을 입으면 더 환해지겠는걸? 참, 그게 정말이나요? 뭔데? 장군님께서 다시 북만으로 진군하실 큰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게. 이야, 그럼 장군님 모시고 우린 함께 가게 되겠죠? 글쎄. 그럼 자긴 싫은가 뭐. 북만에 계신 거기 부모님이랑 선비랑 깜짝 놀랄 거예요. 며느리가 왔다고 기뻐하겠지. 아이 참. 서장동무! 아 이거 왜? 사령부에서 찾습니다. 사령부에서? 예. 어서 가봐요. 국제당해요? 제가 어떻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그런데 사령관 농지께서는 동무가 이전에 공청지도 사업도 했고 남보다 아는 것도 많고 특히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 아주 높은 동무이기 때문에 자신께서 직접 추천한다고 하시었어. 사령관 농지께서 오늘부터 동무의 모든 활동은 극히 비밀에 속하오. 일제 특무들이 사령부 비밀을 내담하려고 계속 간첩들을 들이밀고 있고 또 종파분자들이 획책하는 조건에서 절대로 비밀이 누설돼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애인 한 데는 뭐라고 한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얼마간 헤어져 있어야겠는데 그렇게 해서야 안 되지. 어쩐다. 소련에 공부 간다고 하겠습니다. 공부하러 간다. 그게 좋겠소. 사령관 농주께서 지금 동무를 기다리고 계시오. 네. 이렇게 제2국제당은 베린슈타인, 카우츠키 등에 의해서 수종주의 당으로 전락된 후 1919년에 와서야 10월 혁명의 승리로 모스크바에서는 처음으로 참된 국제공산주의자들의 대회가 있었고 거기서 제3국제당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코민테륜이라고 했어. 박동무는 비록 나어린 청년이지만 민족의 존엄이 동무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제당에 가서 임무수행에서는 애윤애강하게 생활에서는 아주 겸손하고 건박하게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사령관 동지. 박경호 동무. 네. 이 만주 지역에서 조선 사람으로서는 동무가 중국 사람 대표로서는 위중민 동지가 가기도 했으니 구와 합심해서 대활동을 적극 벌려야 하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문 심장병 환자요. 그러니 동무가 잘 봐줘야겠어. 알겠습니다. 국제다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떠날 때 다시 주겠어. 네. 경상북도 부산. 아니야, 대구. 대구. 함경남도의 남포. 아이, 남포가 어떻게 함경도겠어? 평안남도지. 그리고 더군 아니야. 예, 난 조선 사람이라 하지만 3살 때 왔으니 알게 뭐람.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건? 글쎄 매일 숙제를 주잖아요. 조선을 알아야 한다면서. 누가? 누군 누구예요? 그 잘난 마사원이지. 언니 왜 그래? 설구마, 너 소식 못 들었니? 무슨 소식? 나도 믿어지지 않는구나. 아이, 속상해. 너희 그 동무가 글쎄 몸이 약해졌다면서 소련에 공부 보내달라고 사령부에 제기했다는구나. 뭐예요?
거짓말. 벌써 떠날 준비를 하더구나. 아니, 이런. 마사원이 되더니 마음이 나약해졌구나. 그래도 어쩌면. 아니. 뭘 보고 있어요? 세계지도. 왜? 아직 소련을 못 찾았어요? 내가 대주죠. 이게 다 소련이에요. 이젠 됐죠? 아니, 설금이 놔요. 왜 그래? 남의 나라가 그리도 좋으면 어서 가라요. 혁명도 동지도 다 버리고 어서 가라요. 설금이, 난 공부하고 다시 나와. 못하래요. 어려울 땐 도피했다가 조국 광복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요. 누가 받겠대요? 이거 참. 난 동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란. 일을 어쩌면 좋아. 설금이, 됐어요. 경호동무, 제발 빌어요. 우리가 장군님 곁을 떠나서 어디 간다고 그래요? 네, 그만두죠. 네, 설금 동무, 어서 대답해요. 난 꼭 가야 돼. 그랬군요. 나하고 한맹세는 다 거짓말이었군요. 설금이, 기다리라고. 응? 우린 이젠 남남이에요. 설금이, 딱 보기 싫어요. 위중림 동지가 국제당에 간다고요? 그렇소. 우린 이 기회에 그를 이용해야 하오. 국제당이 믿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야 하오. 그건 염려 마십시오. 예. 위중민이 소만 국경을 넘다가 잡히지 말아야겠는데. 소만 국경. 모리 하르스키 선생 아니신지? 예, 당신은 누구요? 영사관에서 나왔습니다. 2등 서기관 나카무라입니다. 그렇습니까? 멀지 않아 모스크바에서 공산당들의 국제당회가 있다는 걸 알죠? 7차 대회죠. 그 때문에 날 여기 보낸 것 같은데. 그렇소. 누군지 아시겠소? 이전 왕산이라고 별명은 도툴왕가. 이전 당 책임자지요. 김상도 화요파의 마지막 기둥이요. 동만에서 패권을 꿈꾸지요. 이건 위중민이요. 할빈에서 파견된 순시원. 좋습니다. 그럼 이 중에 누가 국제당회에 올 것 같소? 김상도. 그럼 이중민? 위중민 동지, 저는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 일생을 바쳐온 한 사람으로서 동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국제당에 제소하는 첫째 내용이 근거지 해산 문제입니까? 예.
모든 나라 당들에서 특히 이번에 모택동 동지도 2만 5천리 장정을 마치고 연안에서 근거지를 창설하려는 때에 말씀 중에 안 됐습니다만 두 번째 문제는 조선 사람은 조선혁명을 하자는 김일성 동지의 자주로선 문제겠죠. 예. 그것은 일국일당제 원칙에 무섭게 배치되는 민족 리기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국 혁명을 떠나서 조선 혁명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반민생단 투쟁의 편향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 번 논의됐으니 국제당에 제소만 하면 되죠? 예. 하지만 위중민 동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자기 견해가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국제당 대표까지 손에 넣었으니 이제야 그 누구도 우리를 감히 조심하라. 성공이 목전에 있을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 살찐 돼지는 운이 나쁘다는 걸 몰라. 역시 김상도 선생은 조선의 막수야. 옛말에 영걸이 영걸을 알아본다더니 내가 혁명의 노상에 오른 때로부터 오늘까지 가정의 안락과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오로지 프로레타리아 무산 혁명에 심신 다 바친 것이 바야흐로 열매를 맺게 됐나 보. 나의 혈연 투사들, 그대들이 나를 받들려는 그 신의를 내 평생 잊지 않겠소. 고맙소. 웬 고맙. 말씀. 누구세요? 들어와도 좋습니까? 책을 읽고 있습니까? 지는 해 가는 인생,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우주의 섭리지요. 굳은 비가 내리는 만주 땅은 비에 젖고 내 마음은 우수에 젖었소. 예순씨. 네. 난 불행한 사나이요. 동정해주. 네, 친구의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마치 자석에 끌리듯 내 심장은 예순씨에게로. 선생님, 취하셨군요. 네,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어. 예순씨. 나가주세요. 상도 동지, 급합니다. 네. 저 뭔가? 방금 우리 사람을 만나는데 왕청 유격대가 간다 온다 소리 없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사실인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놓았군. 부인 봤지요? 유격대가 인민을 내버리고 어떻게 밤고양이처럼 내빼는가? 설마. 여보, 맹동무. 드디어 우리의 화요가 인민을 위한 진정한 당파라는 것을 실증할 때가 왔소. 당장 신리평에 나가서 인민들에게 군복 입은 공산주의자들의 배신 행위를 폭로하오. 예. 황동무. 예. 훈춘 쪽에서도 그렇게 하게 하오. 진창 화소포 등 모든 유격구들에서 들고 일어나게 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김상도 동지가 오십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합시다. 어서 오십시오. 예. 동포 여러분, 6.69 해산 이 자체가
혁명에서의 후퇴이며 도피입니다. 자, 보시오. 근거지 해산을 선포한 유격대는 과연 어디로 갔습니까? 외놈들이 성냥이처럼 달려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저 불쌍한 아이들과 의지가지 없는 노인들을 버리고 어떻게 저희들만 살겠다고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혁명의 성세 근거지와 더불어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근거지를 비로소 사수하자! 유격대가 근거지의 불쌍한 인민들을 버리고 간 지금 저 아저씨 거짓말쟁이에요. 장군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아니 저놈 기집애가? 유격대를 역한 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야 이놈 기집애 다시 말해. 다시 좀 말해. 기집애? 얘야, 그럼 유격대가 어디로 갔단 말이냐? 싸우러 갔지요. 어디로? 우리나라 쪽으로. 전번날 장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넌 이제부터 어쩔 셈이냐? 이모한테 갈래요? 이모한테? 네. 거기 가서 함께 살죠 뭐. 그럼 이 다음에 날 찾아 장군님께서 꺼가실 거예요. 아니 여긴 모탈들 모여서 이러는가? 백성이 군대인의 무슨 간참인가 말이야. 어? 영가. 그래. 유격대가 인민을 지켜 싸울 대신 꽁지를 빼는데도 간참이냐고요? 꽁지를 빼다니. 이놈. 이 두상이 이게? 이놈.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니? 내 놈들이 백성을 위해 뭘 했느냐? 자, 모두들 가서 이삿짐들을 하지들 마세요! 알릴 말씀이 있어요. 회장 동지 말씀인데요. 재봉대에 갈 분들은 아동단 학교에 모이고 산속 병기창에 갈 분들은 해주면 구정부에 모이래요. 다들 들었죠? 이 사람아, 어쩔 꾸물거려. 요비를 넣어준다는 소리는 없을까? 장모님, 이 근거지 안에 돈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지요. 하긴 그래. 영가, 이리 나와. 왜 그러시오? 형님. 군중 앞에서 순시원 동지를 모여가고도 편안할 줄 알았어? 자, 습반공작위원회로 가자. 내가 거긴 왜 간단 말이냐? 반동선전제야. 아니, 우리 아버님이 반동선전죄를 지다니요. 그래, 먹을 것 하나 돈 한 푼 없는 인민들을 적으로 내쫓는 게 반동선전이 아니야? 자, 안 돼요. 못 데려가요. 안 돼요. 못 데려가. 아버님. 아들이 민생단으로 죽더니 애비도 민생단이란 말이야. 자, 안 돼요. 가자. 아버님. 얘야, 저건 장군님 유격대 승전 나팔 소리가 아니냐? 예, 오라요. 유격대가 와요! 많이 나와요! 빨리 나와요! 부모님께서 오셨대요! 빨리 나와요! 장군님께서 거기에 얼마나 장군님께서 전장에 나가셨다면서? 예, 장군님께서는 조구에 내려갈 노인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들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 전투를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아버님, 저기 장군님께서 어디? 저기요. 어디? 장군님, 우리 백성들의 목숨이 뭐라고 그 위험한 전쟁판에 끼어드십니까? 예, 장군님.
우리가 이번에 북만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은 영안, 앵목, 도나 등 북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반일 부대들을 현지에서 돕자는 것이고 특히 주보중 동무람 북만 부대 동무들의 요청이 있어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지들을 저 북만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도나나 앵목 쪽으로 나오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자, 우리의 접촉함은 이 손칼로 합시다. 이것만 보이면 북만의 모든 혁명 조직들은 사령부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헤어집시다. 사령관 동지, 안녕히 계십시오. 박경호 동무. 애인에게는 뭐 전할 말이 없어? 없습니다. 요즘 소만 국경경비가 여간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밀정들을 경계하고 신변에 관심하십시오. 예. 소련 동지들에게 우리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거지의 마지막 밤이구나. 어머님, 10년만 기다리십시오. 뭐 10년? 네, 사령관 동지께서 10년이면 꼭 조국이 광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냐 기다리마. 내 죽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마. 얘야. 엄마를 찾으려고 바닷가에도 장군님 발소리. 새별아, 나다. 어떻게 넌 난 장군님의 발소리는 꿈에 들어도 알아요. 그랬구나. 난 아무데 가도 장군님의 발자국 소리가 어디쯤 왔을까 매일 생각할래요. 새별아, 넌 우리와 함께 가자.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아니, 안 갈래요. 왜? 장군님 싸움에 방해가 되어요. 어디 불쌍한 아이가 이 세상이나 하나라고요. 새별아, 장군님, 네 기다릴게. 꼭 오시라요. 네. 가고 말고 꼭 간다. 장군님, 우시나요? 장군님 우시면 나도 울긴 안 운다. 이 애를 오태희 아버님께 맡겨야겠구나. 바람 따라
1935년. 그것은 반만년 역사의 한순간이다. 그러나 그 눈물의 봄에서 시작하여 동북만주의 피어린 길 헤쳐오신 장군님의 가슴속 깊이에 남은 추억들은 얼마이며 그해 흘린 눈물, 가진 맹세, 바친 선열은 또 얼마였던가. 오, 1935년이야. 너는 기억하는가?